예, 고등학교 선택 때문에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때는요, 전교권 중3의 엄마가 맞습니다. 근데 혹시 그 고교 선택이 대입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대는 망상하고 착각에 빠진 겁니다. 갑자기 두 주먹 불건 열이 좀 받습니까? 그럼 제 얘기를 들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예, 샤넬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000만원짜리 샤넬백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덥죽 받으시겠습니까? 뭐 제가 섣부른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100명 중 100명이 전부 다 샤넬백 달라고 그러면서 땡큐를 외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아마존이라면 아마존 원주민들이 샤넬백을 좋아할까요? 예상하건대 아마 아마존 주민들은 샤넬백을 힐끗 보고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작은 가방을 어디다 쓰지? 아마존 원주민들이 싫어해가지고 쌀까마니 큼지막한 가방을 준다 그러니까 아마존 원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환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한 게 훨씬 더 잘 먹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샤넬백이 실용적 측면에서는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샤넬백을 좀 갖고 싶어 하죠.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부의 상징이죠. 또 자신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건 느낌일 뿐이지 사실상 자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명문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명문고 자체가 저는 샤넬백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입 실적은 뭐 화려하긴 하죠. 근데 이제 들어간 애들이 워낙 질이 좋다 보니까 화려한 거지, 들어간 아이들의 질에 비해서 실적은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3 엄마들이 대부분 초보자들이잖아요. 입시를 경험한 중3 엄마들보다는 입시를 처음 경험한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명문고를 보고 찜합니다. 아유, 그래서 여러 자료도 찾죠. 또 여러 엄마들의 조언도 듣고 또 각종 고입 설명회에 또 참석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확신에 찬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흡수한 통계 자료와 설명이 객관적인 듯한데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입맛에 안 맞는 건 안 들어요. 또 이제 통계 자료가 대부분 마케팅용 통계 자료죠. 명문고도 일종의 회사입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용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살짝 갈팡질팡하지만 다시 원래 가고 싶었던 등록고 쪽으로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그게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흔들리시면은 그때마다 또 듣고 싶은 얘기를 찾죠. 사이트도 보고 다시 한번 이제 꽂혔던 특정 명문고로 무한 애정이 이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갈팡질팡 하다가 또 무한 애정으로 또 돌아섭니다. 이때 좀 자각을 하셨으면 하는 게 그 어머님이 샤넬백에 지금 꽂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도 없는데 기능을 갖다가 기능이 있는 샤넬백으로 만들고 있죠. 자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디서? 오직 그대의 상상 속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이상적인 고교는 그럼 어디일까요? 일반고일까요? 단순하게? 아마 이런 학교가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샤넬백처럼 명문고이고 거기다 현재 자녀 실력으로 1등급은 무조건 됩니다 하면 거길 가겠죠. 갈팡질팡을 할 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실상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명문고란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1등급 확보는 불확실하죠. 근데 1등급 확보가 확실하면은 명문고가 아니라 그 쌀까마니 학교, 즉 일반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고 비하 발언이 아니라 본문에 쓴 비유 때문에 똑같이 쌀까마니라는 명칭을 갖다 쓴 것 뿐입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프레임, 한국인 틀에 갇혀 있어 가지고 마음속에는 샤넬백을 갖다가 원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건 한순간이고요. 결국에는 지르는 걸 대부분 선택합니다. 명문고에 대한 무한 애정 때문에 일단 지르고 보십니다. 다들. 그리고 나서 또 핑계를 많이 대시는 게 자녀의 욕망을 많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또 자녀의 욕망은 무시할 바는 못 됩니다.
그 주변 엄마들한테 영향도 뒷담 많이 받습니다. 고교 본질에 주목하고 우리 애는 일반고 보내야지 이런 엄마들도 자녀가 중3이 되면은 온갖 메시지에 휩싸입니다. 이 휩싸이는 메시지들이 대부분 근거가 없는 카더라, 거기다 이제 아무 말 대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뭐 대화를 살펴보면 좀 재밌기도 합니다. 애가 전교 5등이니까 명문고 보내셔야죠. 그러니까 또 답변을 하죠. 아니요, 저희는 일반고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또 주장을 합니다. 왜 전교 5등인데 일반고를 보내세요? 막 아는 체 합니다. 일반고가 대입에 더 유리한 듯 해서요. 무슨 소리세요? 명문고가 수시에 더 유리합니다. 예? 그런가요? 그럼요. 일부 대학에선 명문고를 우선설 발아요. 아무 말 대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죠. 그래요? 일부 어머님들은 입시에 대해서 똑똑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머님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인 전교 5등 엄마를 막 강타하죠. 아무 말 대잔치로. 그냥 그 순간에서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고 약간 잘나 보이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내뱉는 말들 있죠. 거기다 약간의 지위가 있다면 더욱더 강타하죠. 이런 상황이 이제 자녀한테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자기 결정은 그냥 혼란 속에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찌꺼기처럼 돼버립니다. 본질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이때부터 명문고냐 일반고냐 갈등이 그냥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이게 시간 잡아먹어가지고 고등학교 선행을 갖다가 등한시하게 되는 원인까지도 됩니다. 그죠? 그냥 샤넬백 하나 때문에 완전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거죠. 샤넬백 살까 말까 뭐 이런 심리하고 명문고 갈까 말까 이런 심리가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또 자녀 욕망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10대 때 갖는 욕망은 좀 실현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또 이제 이런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환상특급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 이꼴 대학교 선택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착각이죠. 그래서 중3 상위권들한테 질문을 좀 해봅니다. 너는 거기가 왜 가고 싶니 하면은 대부분 이제 분위기하고 학생들 수준을 주로 언급을 합니다. 공감은 갑니다. 근데 제가 공감을 안 해주는 게 이제 분위기는 공감을 잘 안 해주는 편입니다. 얘네들의 속내를 좀 살펴보면은 역시 샤넬백이 갖고 싶은 마음은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10대들이 무언가를 욕망한다, 갖고 싶어 한다는 관점이죠. 10대가 뭔가를 원한다는 건 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일종의 작은 성취감, 즉 작은 성공을 갖다가 맛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큰 성공에 기여하는 바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인 엄마라도 자녀의 욕망을 갖다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또 빠진다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분위기에 대한 저의 관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분위기 탓을 하는데 1년 동안 갈팡질팡 한 다음에 이제 롤러코스터를 했죠. 근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100명 중 99명이 샤넬백이고 독 한 모금 먹고 일반고 간 애들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명문고 진학을 선택을 하죠.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전부 다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분위기를 얘기할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선을 조금 느끼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예감을 제가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샤넬백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 살짝 감추고 실패 예감 뭐냐면, 이게 놀랍게도 분위기를 중시하는 사람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바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다면 당연히 분위기가 중요한 거 아냐 뭐 이러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저의 보석대 자갈 이론이 있습니다. 보석하고 자갈 이론을 알려드릴 테니까 분위기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짜잔! 자, 보석하고 자갈 이론이에요. 자녀가 보석이 되길 바라세요? 자갈이 되길 바라세요?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죠. 당연히 보석이 되고 싶다 그러지 저희 애는 자갈이 좋아요 이런 엄마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보석하고 자갈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석은요, 주변이 어두워도 빛이 납니다. 그리고 밝으면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보석입니다. 공감하시죠? 오케이?
근데 자갈은요, 주변이 어두우면 빛을 잃어버려요. 응? 밝으면 쬐끔 빛이 납니다. 그럼 분위기에 휩쓸린다 하면은 그 학생이 보석이에요, 자갈이에요? 그렇죠. 분위기에 휩쓸린다 그러면 걔는 자갈이에요.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럼 분위기를 주도하면은 뭘까요? 분위기 주도하면 당연히 보석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당연히 보석처럼 분위기를 주도하는 자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애들의 성격이나 성향을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애는 분위기에 약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성향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저희 애는 실패자예요. 다르게 들리죠. 분위기에 약하다 뜻은 저희 애는 실패자예요 이거거든. 이걸 인정해줘요. 이거 성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저희 애는 자갈처럼 실패자예요. 느낌이 어때요? 안 좋죠. 이게 분위기 휩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애들의 성향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개선의 영역이에요. 개선. 사고방식을 갖다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말장난 한번 쳐볼까요? 분위기 때문에 나는 명문고를 갔다. 결국은 나는 샤넬백을 맨 실패자야. 실패자가 샤넬백을 맸어 이거죠. 분위기 때문에 명문고를 갔다는 것은 샤넬백을 맨 실패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위기 탓을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습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묻어가는 사고방식이 묻어 있거든요. 실패의 씨앗을 이미 품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막 조언을 하고 있죠.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개조하고 사고방식의 개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신 개조가 뜻하는 건 사고방식의 그 변환이고, 사고방식의 변화는 평소 언어 습관 배양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제 무개념을 갖다가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자신의 생각이랑 너무 다르다고, 불편해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 불쾌해요 뭐 이러죠. 왜냐면 그동안 본인이 살아왔던 사고방식을 갖다가 인정하기가 싫으시니까. 그러면요, 지금 그대로 그대가 완성됐다 생각하고 영원히 사시면 됩니다. 상관없잖아요. 고치실 의향이 없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쓰던 언어 속에는 본인이 이제 실패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을 못 하십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럼 이제 이 실패 전도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후회를 한번 볼까요? 이게 샤넬백을 맨 실패자들, 분위기 때문에 명문고 간 애들 중에서 실패자는 재연생의 한 90%가 넘는다고 볼 수 있죠. 그 명문고 재원생들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중학교 때 전교 12 이내 경험자들이에요. 전교 12 이내 경험자들이라고 하면 한 학년 정원이 300명이라고 할 때, 그죠? 290명은 샤넬백을 맨 실패자들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고교 선택이 그 좋은 대학의 발판인 줄 알았는데 어차피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였다. 이걸 나중에 깨우친다는 게 참 한심하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걸로 무슨 대학이 결정됩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또 실패 전도사들인 어머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좀 저는 할 말을 있습니다. speechless.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대부분이 또 대학생을 하셨잖아요. 그럼 아래 질문에 한번 답 좀 해보시겠어요? 엄마님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뭐 특별한 거 해줬나요? 중학교 때는요? 특별한 거 해줬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특별한 거 해줬어요? 대학교 때는요? 특별한 거 해줬나요? 어느 학교에서도 특별한 거 해준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요즘 고교는 특별한 거를 해준다고 여기거나 믿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학교는요, 그냥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뭐 고등학교마다 수시팀이다 해서 뭐 홍보 자료에 홍보하고, 대입팀 홍보 자료에 홍보하고, 정시팀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지만은 일반고든 특목고든 자공고든 실질적인 합격 도움을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많은 스카이생들은 다 사설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설기관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적나라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자료에 나와 있는 수시팀이다 정시팀이다 그런 거는 학교 방과후랑 같은 거예요. 방과후가 뭡니까? 학교에서 뭔가 해줬다고 티내는 거잖아요. 실질 효과는 없는데. 그게 학교 컨설팅이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끝내주게 잘 돼 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스카이진 학생들이 사교육 컨설팅을 받고 있을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문고에서 그 내신 실패하면 다들 이제 준비가 돼 있죠. 전학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 샤넬백을 버리고 실패자만 남는 거죠. 그죠? 내신 실패로 전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샤넬백을 버리는 실패자들. 재밌죠? 근데 요즘 명문고를 보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첫 시험을 쉽게 내요. 첫 시험을 쉽게 내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전학 가지마 이 소리죠. 좀만 공부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간절하게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쉽게 냈다고 그 등급 변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수만 풍성하게 나오는 거죠. 같은 5등급을 비교해 보세요. 뭐 43점 맞고 5등급 맞은 경우하고 78점 맞고 5등급 맞은 경우하고 애들의 뇌에다가 끼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43점 맞았다 그러면은 엄청난 좌절감에 휩싸이지만 13점 맞은 놈은 똑같이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 뭐 이런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수가 갖는 효과죠. 그러니까 요즘 명문고들도 그 고도의 심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죠. 진짜 마케팅의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명문고도 기업이에요. 학생 수 감소는 매출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살 달래주는 거죠. 첫 시험 쉽게 내기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게 꽤나 잘 먹혀요. 그래서 명문고 1학년생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첫 시험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대요, 선생님. 다음 시험은 또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요, 벌써부터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갖잖아요. 실제 더 잘 보는 애들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애들은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풍운의 꿈을 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애들한테 다음에 못 볼 거야 얘기 못 하잖아요. 저도 그냥 화답을 해주죠. 그래,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제 예상이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죠. 이제 기말고사가 되면 시험 문제가 이제 무자비하게 나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명문고의 본색을 드러내죠. 그리고 이제 실패 전학을 준비하던가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든가죠. 그죠? 어쨌든 거기 첫 시험 보고 전학 가는 건 막았으니까 디펜스 했잖아. 그죠? 그래 애들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합니다. 진짜 중환자실이 아니고 자신의 정신세계의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멘탈이 나가게 된다는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해결책이 없냐?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을 외면하죠, 얘네들이. 이 해결책을 외면했기 때문에 얘들한테 예정된 거는 하위권의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애들은 멘탈이 심하게 나와가지고 그 일반고 전학 간 다음에도 그 상위권 진입을 못하고 중하위권으로 살다가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는 경우도 종종 지켜봤습니다. 자, 해결책을 얘기해 줄 테니까 이제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예, 해결책은 정신개조입니다. 정신개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개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은 중3 상위권 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런 심란한 일을 겪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멘탈이 되기 때문에 좌절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3 상위권들의 정신개조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중3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들은 자신이 완성됐다는 자의식이 좀 형성이 됐어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10층 건물 지어야 되는데 겨우 3층 올렸는데 나는 완성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4, 5, 6, 7, 8, 9, 10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래서 너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갖다가 부드럽게 전달을 한다는 건 좀 힘듭니다. 좀 강하게 전달해가지고 본인이 아직 3층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층 건물을 지어야지 스카이를 가는데 3층까지만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4층도 못 올리고 5층도 못 올려요. 그 이상은 올릴 때 힘들어요. 솔직히 힘든 상태가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이라고 자신이 10층이 돼야 된다는 사실. 넌 지금 3층이지만 10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정신 깊은 곳에 새겨야 되고 이게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신개조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또 말로 듣고 아 나 진짜 머리를 강하게 해야지. 그럼 머리가 강해집니까? 뭐랑 똑같냐면 사람들이 정신개조를 좀 착각을 좀 많이 해요. 다이어트 어떻게 돼요? 오늘 다이어트 결심하면 내일 10kg가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체계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신은요?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정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체계적인 정신 운동에 필요한 게 체계적인 지식의 축적이 필요해요. 자신의 사고방식을 갖다가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멘탈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중2보다는 중3의 정신이 강하고 중3보다는 고1의 정신이 강하죠. 이게 좀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한 게 그나마 좀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3부터는 고1 이상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중1, 중2, 중3까지 순차적으로 했는데 중3에서 고등부 올라오면서부터 바로 고3 이상의 정신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3 때부터 정확하게 이제 스카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요, 고1 때 살짝 힘든 시기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왜냐면 애들 시험 보고 다 좌절하기 때문에 좌절하면 뭐예요? 방황하고 뭐 별 헛소리 다 하잖아요. 징징거리고. 그럼 그 징징거리고 있는데 그때 애들이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혼자서만 전진한다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힘겹게 비탈길 오를 때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아 달아야 된다. 바퀴를 바꿔야 된다.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다 보면 힘들게 올라갔지만은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올라간다고요. 바로 이제 비틀거리면서 시험 못 봐서 비틀거리지만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멘탈로. 그럼 결국에는 정점에 도달합니다. 왜냐? 다른 애들은 멘탈 나와가지고 좌절당해서 별짓 다 하고 놀고 있거든. 그때 너 혼자만, 그대 혼자만 전진해가지고 정점에 도달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중3의 정신개조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랑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 잘못했어요. 엄마의 정신개조와 같이 이루어야 돼요. 엄마가 꼭 그 애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애들이 유학하면 막 그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 위로는 독입니다. 독. 애들을 달콤한 설탕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치과에 안 데려가려고 달콤한 건 안 먹였잖아요. 꼬맹이 때. 근데 왜 다 큰 애들한테 설탕물을 자꾸 먹이십니까? 위로가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그런 멘탈로 애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도 스카이 사고방식 가지셔야 돼요. 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스카이가 그냥 가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뒤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보통 기준을 넘어서는 공부량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는 데잖아요. 그럼 멘탈은 어떻겠어요?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멘탈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당연한 물리학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잘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교 선택 딜레마는 중3 상위권의 최대 고민인데 해결책이 뭐냐면 빨리 결정하세요. 특목고로 가려면 특목고를 결정해 놓고 일반고를 가려면 일반고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결정을 바꾸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세요. 자기가 결정한 게 옳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우 정답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답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항상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이 뭐냐면은 남들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정답을 정해놓고 그걸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하면서 대중 속에 묻히고 싶은 심리잖아요. 그런 심리를 가지고 무슨 성공을 얘기합니까? 대학을 가고 싶으면 확실하게 정하세요. 자기가 특목고냐 자공고냐 자사고를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고 가서 굳세게 갈 거냐 그걸 정하세요. 지금 강하게 정하세요. 강하게. 그 다음에 바꾸지 마세요. 그래야지 줄기차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개조를 진행해야 됩니다. 스카이 사고방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죠. 이게 돼야지만이 고교 진학후 좌절 대신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카이 사고방식의 핵심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거기 전교 1등 공부 습관이라는 책을 신청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서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대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쓰냐 안 쓰냐는 그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대가 안 쓰기로 결정했다면 그대는 도움을 안 받기로 결정한 것이니까 나중에 후회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예,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은 컨설팅 신청하세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적어 놓은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 무료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다만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고 시간 제한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 제한은 없습니다. 내용은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뽀로 연락하시면 아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신청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예정된 안내 시간대로 시간을 배정받은 다음에 컨설팅 하시면 됩니다. 예, 튜토리얼 후기하고 의견에 대한 것도 그 완사이트, 올인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그 비슷한 사례를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 참조가 되시면 좋고, 참조가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1:1 컨설팅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하단에 제가 다 달아 놓겠습니다. 오늘 꾸며놓은 유튜브가 사실은 시리즈 연재물이었습니다. 그 중3 엄마의 교육 혼란, 정체성 정하는 거였죠.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교육이 맞는다 안 맞는다에 대한 완벽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느 쪽이 자녀 계세냐. 이것도 하단에 링크를 표시해 줄 테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의 그 교육을 갖다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은 자녀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세요.